자, 보성이 오늘 무한 거짓말 계속하도록 하자. 자, 어제 아빠가 초짜 선생님의 통과 의뢰라고 했었지. 자, 초짜는 플래시맨을 말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 뭐 신입이라고도 하지. 통과 의뢰, 통과하는 세레머니, 의식 그런 건데, 아빠도 예전에 한국에서 처음 교사로 일할 때 2000년도였을 거야. 그때 아빠도 학교에서 통과 의뢰를 치렀었다. 자, 그게 뭔지 보자. 자, 화면 키우고. 지금 아빠를 비웃는 건가? 자, 보성이가 만약에 어른이 되어서 이제 교사가 되었어. 처음 수업을 하게 되었어. 어떨 것 같아? 첫 수업 들어가서. 나 열심히 가르쳐야지. 잘 가르쳐야지. 재밌게 가르쳐야지.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럼 애들도 날 믿고 따를 거야. 다른 선생님들은 안 그래도 나만은 진심인 걸 알고 따라줄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빠도 22년 전에 그랬었지.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스스로 문제라고 나겠지도 마세요.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저는 달라요. 피식피식 웃는 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 있었다. 편견 없이 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른 선생님과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 아빠도 믿었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자들의 홈페이지, 자, 제자들, 학생, 선생님, 학생 이렇게 부르지. 그리고 제자는 스승과 제자 이렇게 불러. 뭐 의미는 비슷한데 그 선생님, 학생, 스승, 제자 이렇게 부르는데 뭐 학생이라는 의미야. 홈페이지를 몰래 순회하다가 한 아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아이는 선생님이 아직 초짜라서 의욕만 왕성하다고 했다. 의욕. 뭔가를 하고 싶은 이제 뭐 욕심이랄까 막 이런 기대 그런 거. 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처음 시작할 땐 그렇잖아. 보성이 그런 적 있어. 처음 시작할 때는 막 나 이거 열심히 해봐야지. 공부할 때도. 거짓말 마. 넌 한 번도 해야지. 10분 후에 심심해. 거짓말 마. 10분도 못 가잖아. 자, 저런 선생님한테 잘못 걸리면 재수 없다. 하지만 딱 3년만 지나면 사랑으로 감쌀 일, 매나 벌로 감싸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쌀 일을 매나 벌로 감싸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싸다라는 것은 이제 허그 이런 의미인데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해결하다의 의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결할 일을 매나 벌로 해결한다. 매나 벌로 감쌀 일, 무관심으로 감쌀 거라고 했다. 놀라운 건 글 아래로 많은, 그러니까 맞아 좋아요가 달렸다는 것이다. 애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선생님은 충격받았겠지. 사명감 불타는, 그러니까 사명감. 내가 이제 교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뭔가 바꿔야 되겠어. 사명감 불타는 초짜 선생님의 딱지를 떼는, 딱지란 것은 이제 어떤 그 낙인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가 붙어 있어. 그 게임 아니야? 응? 딱지 게임. 그렇지. 저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지. 오징어 게임에서 딱지로 돈을 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딱지가 붙어 있다. 얘는 그러면 그거란 소리야. 근데 그걸 뗀다. 더 이상 뭐가 아니란 소리야. 그러니까 초짜 선생님의 딱지를 떼는 통과 의뢰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정신줄 놓고 폐기라고 했다. 자, 정신줄 놓는다는 것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팬다라는 것은 때린다가 좀 더 그 강한 개념이야. 심한 개념이야. 때린다는 조금 약한 개념이고 팬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섭게 때리는 거야. 초짜 선생님이 항상 미소 담뿍 담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꼭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 아이.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올라선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을 낮춰본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아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아빠가 딱 저랬어. 뭐야? 그러니까
그 첫 해인데 몇 달도 안 지났을 거야. 반에서 좀 이제 속히 공부 안 하는 애가 있었어.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뒤쪽에 이렇게 책상 몇 개를 붙여가지고 그게 들어 누워서 자고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는 건 그나마 이제 좀 못 본 척 해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얘가 그날은 대놓고 나한테 이제 덤비겠다는 건지 책상을 이렇게 3개 정도를 붙여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못 본 척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 있어. 아빠가 그만큼 눈이 나쁘진 않거든. 그래서 아빠가 책상에 엎드려 자는 거는 허용하겠는데 들어 누워 자지 말아라고 하는데 못 들은 척 계속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아빠를 보고 있는데 뭐 난처하잖아.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 자려면 엎드려 자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얘가 대뜸 욕을 하는 거야. XX 알갈래. 선생이면 단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아빠가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한 반에 학생이 그때 50명이 넘게 있는데 아빠가 어떻게 이 반을 통제를 해? 근데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럼 교육이란 게 가능할까? 내가 주도권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어. 그럼 내가 50 몇 명을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22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 그리고 그 학교는 좀 거친 학교였어. 그 학교가 그때 당시에 그 학생들 흡연율이 그 담배 피는 비율이 90%가 넘었었어. 안 믿기지? 정말 그런 학교였었어. 그래서 아빠가 정신줄 놓고 팬 거야. 근데 아빠도 누굴 때려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멈춰갈지 모르겠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걔도 정말 걔가 노는 애일 것 같으면은 선생님한테 그렇게 안 대들어. 알아. 대들면 손해라는 거. 근데 자기는 또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대들면 애들이 막 우와 우와 해주거든. 얘도 거기에 도취된 것 같아. 원래 노는 애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얘도 멈추고 싶고 나도 멈추고 싶은데 둘 다 초짜다 보니까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의 흑역사지. 맞아. 아빠가 딱 이 말 들었었어. 선생님이 다냐고요. 그러니까 50몇 명 앞에서 그 말을 해보니까 아빠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초짜 선생님은 정신줄을 놓게 된다. 정신줄을 놓는다. 정신줄이 끊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내가 정신을 잃는 거야. 그리고 뭔가 뭐랄까 이성이 아니라 본성이 나를 통제하지. 컨트롤하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로 선생님이 정신줄을 놓고 많은 일을 두고 아이들은 초짜 선생님의 통과 의례, 즉 신고식이라고 했다. 보성이 군대 가면 신고식 많이 할 거야. 어떤 부대로 배치를 받으면은 거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이병 서보성 뭐 몇 월 며칠부로 이제 무슨 부대에 발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야. 그게 신고식이야. 뭐 조금만 기다려. 군대 가면 실컷 하게 돼. 군대 재밌어. 맛있는 것도 많이 준다. 그냥 밥 조금만 주고 밥 많이 줘. 김치 많이 줘.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그 군대 특유의 그 된장국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 그걸 이제 똥국이라고 불렀었지. 맛있어. 먹으면 맛있어. 비주얼이 좀 비슷해. 근데 뭐 먹으면 맛있어. 익숙해지면 아주 좋아. 나중에 제대할 때가 되면은 제대하기 싫어져. 자, 신고식을 거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정식 선생님이 된다. 정부의 formal. 그러면 자 여기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식 선생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 첫자가 이 통과 의례를 거치면 이제 대한민국 정식 선생님이 된다.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작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식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냥 화나면 패고 또 화나면 또 패고 앞으로 계속 때리는 선생님이 되든 무관심으로 초지일관. 초지일관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거야.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쭉 똑같이 간다는 거야. 하는 선생님이 되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믿어. 난 너희들 사랑으로 가르칠 거야.
이 선생은 아직 초짜다. 근데 이제 학생이 잘못하면 와서 때리거나 에이 걔는 원래 그렇네요. 신경 꺼요. 이런 선생님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교사다. 슬프다. 선생님은 화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물었다. 내가 우연히 복도에서 봤는데 너하고 수경이 되게 친해 보이던데?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박수경 걔 초등학교 때부터 놀던 애예요. 모른 척하면 모른 척한다고 욕해요. 아 여기 있죠. 아빠가 오타가. 하교? 하교 그 어예. 하교는 이제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 하교라고 해. 그리고 집에서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걸 등교라고 해. 초등하교. 때부터 아빠가 실수 하나 했다고 그놈 참. 모른 척 했다고 욕해요. 우연히 만나면은 그냥 친한 척 하는 게 나아요. 선생님보다 먼저 조사를 시작한 학교 측은 천지의 죽음을 신상비관, 신상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주변의 어떤 환경, 이런 것을 신상이라고 해. 신상비관, 비관하다. 그러니까 암울하다, 나쁘다. 내 상황은 점점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자살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천지가 자살을 했지만 우리 학교에 왕따는 없었어요. 그냥 천지가 어느 날 기분이 우울해져서 그냥 덜컥 자살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왕따는 절대 없었어요. 어쩌면 성적 때문이겠죠? 거짓말. 근데 한국 학교는 대충 이렇게 되게 이렇게 처리를 해. 그래서 피해자 부모님은 이제 막 항의를 하겠지만은 가해자 부모님이나 이제 그 다른 학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어떤 학교 그 평가가 떨어지면은 아이가 학교 가는데 손해가 되니까 다들 그냥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거야. 학교 측과 경찰이 신속하게 밝혀낸 사실은 천지가 죽었다는 것뿐이었다. 씁쓸했다. 씁쓸했다라는 것은 이제 입에 쓴맛이 돈다라는 건데, 그 이제 기분이 나쁠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 만지는 또 다른 천지의 물건들을 살폈다. 수첩을 일일이 한 장씩 넘겨가며 혹시 남겼을지 모를 메모를 찾았다. 그러다가 여기서 중요한 소품. 동네 꼭대기 공원 안에 있는 시립도서관 대출증 말고는 별다른 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시립도서관 대출증은 뭔가 중요하다. 저거 빼고 다른 것은 뭔가 있긴 있었지만은 별다른 건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별로 소설 이야기 진행에 도움 안 되고 시립도서관 대출증은 도움이 된다. 네. 자, 그것 좀 이따 한번 보자고. 자, 도서관이 있는데 국립이 있고 시립이 있고 사립이 있어. 국립은 국가가 만든 거야. 그리고 시립은 시가 만든 거야. 그리고 사립은 개인이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이 시에서 만든 거야. 그리고 대출증은 보성이 그 토요일 날 한국학교 가면은 거기서 책 빌리려고 하면은 보성이 사진 찍혀 있는 그 대출증 플라스틱 카드 알지? 응. 거기에 있어야지 이제 책을 빌릴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만지는 천지가 평소에 어떤 책을 빌렸는지를 이제 뭐라고? 가서 보기로 합니다. 자, 만지와 엄마와의 대화. 맨 앞집 창문으로 슬쩍 보니까 그 집에는 공부하고 있더라. 이게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방법인데 엄친아라고 해.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성적도 좋고 뭐 스포츠도 잘하고 장학금도 받았고 무슨 대회 나가서 우승도 했고 성격도 좋고 친구도 많고 엄마한테도 잘 돕고. 그건 그냥 거짓말이야? 대부분. 혹시 저 엄마는 보성이한테 그런 적 없어? 있는데? 누구? 누구? 아니, 정이? 어떤 친구. 네. 뭐 전교 1등 했다더라. 어허. 뭐 전국 대회 나와서 근데 상 완전히- 탔다더라. 근데 그 애는 완전히 성격 안 좋아도 얘는 아주 훌륭한 애야. 그때는 보성이도 그렇게 내 친구 엄마는 뭐 아이패드도 매번 신형 사주고 막 오케이 싫은데? 너 이놈 그건 거짓말이야.
엄마도 거짓말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엄마도 슬쩍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 실제로는 없는 존재, 엄마 친구 아들 혹은 엄마 친구 딸을 가지고 내 친구 딸은 이렇다던데 이러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경쟁심을 조장하는 거야. 아빠의 작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은 생계를 위해 바이오스세미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직접 다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아빠의 말을 빌리자면 저 살아야 할 곳으로 날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각가 있던 아빠는 이제 인터뷰를 하러 인터뷰를 하러 왔으니까 뭐 신문 기자든가 이랬겠지. 뭐 대학교 신문 기자든지. 그래서 만나서 이제 결혼했다가 이제 바이오스세미 공장 들어갔다가 또 이제 또 돈을 벌려고 밤에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도 어머니에게는 그 죄책감이 강하게 남았을 것 같아. 죄책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제 스스로를 나무라는 걸 죄책감이라고 해. 만약에 엄마를 안 만났으면 아빠는 계속 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조각했을 거 아니야. 왜? 아까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잖아, 임마.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아빠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빠는 계속 산에서 자기가 좋아하던 조각을 했을 거 아니야. 둘이 결혼을 해서 만지가 태어나니까 아빠는 이제 아빠로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 죽어 말라버린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기쁨을 누렸던 사람. 노을노을 강물 따라 구비구비 산등성 따라 살아야 했을 사람. 엄마는 그런 사람을 도시로 끌고 와버렸다는 자 죄책감. 아직도 지우지 못했다.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죄책감을 아직도 없애지 못했다겠지. 근데 한국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 지우지 못했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지 못했다. 수안디아. 자, 천지 이제 그 유골을 뿌리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한국 장례 문화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이제 그 묘를 만들지 않아.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뿌려. 그걸 뿌리는 모양이다. 강에 돈은 왜 뿌려? 먼 길 가는데 노잣돈은 지어줘야지. 노잣돈은 여행하면서 쓸 돈이야. 그러니까 비행기값, 백값, 그다음에 음식값, 호텔비 이런 게 노잣돈이야. 그래서 이제 왜 이거 뼈를 뿌리면서 현금도 뿌리는가 하면은 그 한국인의 사고방식에는 이승과 저승을 이승,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 그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배로 사람의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실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걔한테 노잣돈을 줘야지 배에 태워줘. 근데 그게 저 서양에도 그런 비슷한 신화가 있다. 카론이라고 해. 걔가 이제 뱃사공, 배를 움직이는 사람, 뱃사공인데 걔한테 돈을 줘야지 얘가 이제 배를 태워서 저승으로 보내줘.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가 거기 보면 이제 죽은 사람 이렇게 눈 위에 은화를 2개 이렇게 올려놔. 비슷한 개념이야. 아이들은 언뜻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별 생각 없이 평소처럼 등교하는 화연은 잠시 당황했다. 벌써 친한 아이들끼리 335 짝을 지어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누군가 반갑게 불러주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연아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앉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미라와 나란히 앉게 된다. 너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필연적,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리고 화연은 이제 지난번의 사건으로 확인했다. 미라와 내가 2라운드의 주인공이다. 화연은 자기가 2라운드에서도 가해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먼저 공격한다. 너 5학년 때 전화 받잖아. 그때 나랑 친해지고 싶었어. 요거는 처음에 천지가 전화 왔을 때와 비슷한 전략이다. 하하하하하. 왜?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내 생일에 초대했잖아. 초대는 천지 때도 했었지. 천지도 생일에 초대했었지.
그런데 대뜸 미라가 얘기한다. 너 전학원에 킬러라는 소문이 있었어. 살살 이렇게 친하게 다가간 다음에 뒤통수 때리려고 했는데 미라가 먼저 뒤통수를 때려버린다. 자, 뒤통수를 치다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방심시켜 놓고 이제 그 상대방을 방심시켜 놓고 이제 때린다는 소리야. 배신한다는 소리야. 미라가 먼저 화연이 뒤통수를 때린다. 누가 그래? 애들이 너 조심하라더라. 안 그러면 천지꼴 난다고. 오, 여기서 보인다. 자, 화연과 미라의 싸움에서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못됐었지? 화연과 천지의 싸움에서. 천이 착하고 음, 과연이는 못됐었지. 정말이야 완전히. 어쩌다 보니까 나쁜 길로 들었을 거야. 자, 그래서 천지가 희생됐었지. 그리고 화연이와 미라가 만났는데, 자, 지금 보자. 누가 더 세다? 미라? 어, 그런데 응. 설명대에서 미라가 듣는다? 예?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 예? 자, 저런. 안 그러면 천지 꼴 난다고. 기가 막혀서 나랑 천지는 되게 친했거든. 거절 못할 거 뻔히 알고 부탁하면 그게 부탁이냐? 명령이고 강요지. 이게 진짜. 선생님한테 우리 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연은 이런 데 익숙해.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가지고 전략을 계속 바꾸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저걸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더라가 이제 자기도 헷갈려. 저 사람한테는 내가 천지를 모른다고 했던가 천지와 절친이라고 했던가 자기도 헷갈리게 돼. 근데 어쨌거나 미라는 계속 옆에서 지켜봤는데 거짓말 한다고 믿을 애가 아니잖아. 그러는 너는 천지하고 놀기나 했어? 나도 솔직히 불쌍해서 놀아준 거야. 친구가 없으니까. 미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두꺼운 수학 참고서. 참고서는 교과서가 있지. 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잖아. 그리고 교과서 외에 그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한 책이 따로 있지. 그게 참고서야. 참고하라고 참고서야. 참고서를 들어 화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팍! 천지가 이렇게 대받아칠 줄 모르니까 대받아치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공격하는 걸 대받아치다라고 해. 대받아칠 줄 모르니까 내 밥인 줄 알았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왔다. 밥. 밥이란 거는 자, 보성이와 밥의 관계에서 누가 결정권이 있어? 밥과 너 중에 누가 결정권이 있어? 밥이 너를 결정해, 네가 밥을 결정해. 보상이. 그러니까 네가 먹든 말든 냉장고에 넣어놓든 버리든 네 마음대로지. 그냥 버리면 엄마가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왜? 하지만 밥의 운명은 변하지 않겠지. 여전히 그대로겠지. 그게 밥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네 밥인 줄 알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는 왜? 저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서 아빠가 엄마의 밥, 엄마가 아빠의 밥. 아빠가 엄마의 밥. 아니지. 엄마가 아빠 밥이지. 맞아. 아빠가 일부러 더 주는 거지. 없어. 왜냐면 아빠는 없어. 관대하니까. 두고 보자. 어쩌면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괴롭히냐. 나 같아도 자살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은 확인한다. 미라가 더 세구나. 아이들은 이기는 쪽에 붙는다. 사실 미라라고 정당성은 없어. 근데 미라가 더 강하고 미라는 화연을 확실히 이겨줄 것 같다. 그런데 미란 똑똑하진 않아. 좀 멍청해. 어차피 화연과 천지의 관계에서도 천지가 더 똑똑했었잖아. 그래, 나 천지하고 안 놀았다. 그래도 너처럼 교묘하게 괴롭히진 않았지. 그리고 너 양심도 없다. 솔직히 천지는 다가기 힘든 애였고 하는데 조금 이상하다. 화연이 천지를 괴롭힐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걔도 거기 있었잖아. 그리고 커피가 났잖아. 저기 또 커피가 터졌다. 자, 왜냐하면은 자, 다들 배우들이잖아. 소설은 이렇게 썼는데 실제 영화에서 이 배우가 쌍코피를 흘려봐봐. 쌍코피. 그러니까 양쪽 콧구멍으로 다 코피를 흘리는 걸 쌍코피.
코피, 그러니까 쌍코피라고 해. 어. 그렇게 하면은 이 여배우 이미지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생략한 거야. 그런 건 이해해 주자고. 싫은데. 지독했다. 창을 들었어도 방패를 든 자에게 겨눠야 했고 찌르더라도 급소는 피해야 했다. 이제 화연이가 지가 피해자 입장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하지. 지가 가해자일 때 저랬었나? 지는 혹시 천지 약점만 골라서 콕콕 찌르지 않았었나? 응. 천지 아빠 잘하랬대. 근데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되니까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야. 지독했다. 창을 들었어도 방패를 든 자에게 찔러야지. 급소는 피해야지. 아침부터 미라에게 날카로운 공격을 받아 그만 쉬고 싶은데 이번엔 만지다. 또 만지가 찾아온다. 뭐야? 천지를 괴롭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천지가 아플 때도 아이들이 괴롭힐 때도 옆에 있었는 건 그래도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나마 옆에 남아서 뭐 했을까? 돌봐줬을까? 더 괴롭혔을까? 또 괴롭혔는데. 이제는 천지를 미워했는지 좋아했는지조차 헷갈렸다. 천지를 좋아했던 걸까? 아니면 천지를 괴롭혔던, 그러니까 자신이 가해자였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걸까? 우리 그 라면에 대한 글 읽어본 적 있지? 어렸을 때 그 라면 맛을 찾아서 헤매는 아저씨 이야기 기억나? 응. 결국 그 아저씨가 발견한 것은 나는 그 라면 맛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게 결론이었잖아. 천지는 만지가 그리웠던 걸까? 천지가 그리웠던 걸까? 천지를 괴롭혔던 그 시절이 그리웠던 걸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 코피 났네. 진짜? 여기 코피 보이잖아. 그리고 만지가 얘기한다. 수업 시작하겠다. 나 들어간다. 아참 나도 내일부터 너네 학원으로 가. 우리 학원이 좀 그래서 옮겼어. 이제 학원에서 또 만나겠다. 잘 가라. 사연이 숨 막히겠다. 아니 숨 좀 쉬도록 하고 괴롭히자. 그리고 자 여기서 좀 그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인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다는 뜻이야. 안 좋다는 뜻이야. 근데 나쁘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욕하는 게 되고 내가 좀 그 험담하는 뒷담화라고 하는데 없는 데서 욕하는 그런 사람 같잖아. 안지가 일부러 과연이 때문에 여기 오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여튼 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건 심한 것 같으니까 좀 그래서 좀 그래. 그러니까 그 식당 좀 어때? 좀 그래. 그러면 맛없다는 소리야. 근데 맛없다라고 하면은 나도 나쁜 사람 같잖아. 저 식당을 욕하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그래서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거 잘 배워도. 그러니까 저기 진짜 안 좋아. 그런 걸 이제 조금 그래.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과연은 교실문 위로 달린 편말을 보았다. 4학년 1, 3학년 2 너무 단단하고 무거운 학교. 툭 튀어나온 학급 편말이 거대한 교실 자물쇠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어떤 표현이 안 나오지. 즐겁다라든가 밝다라든가 명랑하다라든가 학교 가고 싶다라든가 항상 학교에 대해서는 숨 막혔다, 무거웠다, 어두웠다,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작가는 좀 한국의 학교, 즉 학교로 상징되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반감이 심한 것 같아. 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만 봤을 때는 그냥 작가가 반감이 있구나. 근데 뭐 왜 그런지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작가는 학교를 싫어한다. 근데 학교를 싫어할 리는 없으니까 아마 교육을 싫어하는 걸 것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과연은 천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아이들이 보였던 비웃음이 꼭 천지에게만 지은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천지를 괴롭히면 아이들이 천지를 보면서 키득키득 비웃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천지만 비웃는 게 아니라 천지와 화연을 동시에 비웃고 있었구나.
보기에 아슬아슬한 키 큰 피에로. 피에로는 보성이 그 조커 알지? 우리 카드 놀이 하다 보면 거기는 조커. 걔가 피에로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놀이동산의 키 큰 피에로. 놀이동산은 테마파크, 쌤파크, 주티 공원, 놀이동산, 키 큰 피에로. 그래서 화연은 비로소 깨닫는다. 아, 나는 얘들의 리더가 아니라 나는 얘들의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들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피에로였구나. 그래서 화연은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천지 죽었으니까 게임 오버라고 했는데 애들이 누구 마음대로 화연은 한 거지. 아, 나는 리더가 아니었구나. 그러나 이제 천지는 없다. 버팀목이 사라져 바닥으로 뚝 떨어진 화연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한 키 큰 피에로가 아니었다. 동시에 아이들의 아슬한 호응과 박수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아이들의 박수와 호응은 누구에게 갔다? 미라? 미라. 자, 그래서 화연은 저 빨간 그 천지가 줬던 그 빨간색 그거 뭐라? 붉은 털실. 미라한테도 줬어? 미라한테도 줬어. 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천지의 죽음에 3명 정도가 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어. 첫 번째는 화연이지. 근데 자, 천지가 힘들어서 이제 언니한테 힘들다고 했는데 언니가 그럼 걔들하고 놀지 말라고 탁 돌아섰지. 만지. 그리고 그 타이밍에 미라도 역할을 했다. 역할. 롤. 그래서 천지는 그 3명에게 각자 이제 붉은 털실을 하나씩 주고 그리고 엄마에게도 주고 엄마 왜?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걸 보면은 이제 엄마한테도 물어봤고 언니한테도 물어봤는데 엄마도 언니도 무관심했어. 자신에게. 근데 왜 줘?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했는데 용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래서 붉은 털실이야. 붉은 털실 그 자체로는 용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용서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거는 이제 자 미리 스포일러 하지 말자. 세상에서 그 스포일러 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자, 아빠가 제일 나쁜 사람이. 자, 어제 사준 피자 패턴에 임마. 예. 자, 그런데 이 장면 한번 보자. 화연은 학교를 조퇴하고 가게로 간다. 요거는 천지가 힘들어서 엄마와 언니한테 친구들이 나 따돌려라고 물어보고 그때와 비슷해. 자, 학교에서 아이들이 화연을 왕따시킨다. 화연은 자 집에 돌아가는데 자 어떤 심정으로 돌아가는지 보자. 적어도 보신 가게는 왜 왔느냐고 밥은 먹었느냐고 진심으로 물어줄 엄마 아빠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날 따돌리지만 거기 가면은 너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니? 어디 아프니?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줄 엄마 아빠가 있다. 그러면 화연이는 상처가 치유될 거야. 치료될 거야. 화연은 그걸 기대하고 갔어. 이 사실 아니야? 근데 정신가스센터 아직 안 됐냐? 정부는 왜 안 와? 여보 당신 좀 가야겠어요. 짬짜면 하나 탕짜면 하나요. 감사합니다. 오 짬짜면 화연아 좀 받아라. 감사합니다. 보신 가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연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과 쉴 새 없이 울려드는 전화벨 소리. 화연은 하필이면 점심시간에 갔다. 참 바쁘니까 엄마 아빠는 화연아 왜 왔니? 너 왜 학교 안 있고 여기 있니? 어디 아파? 병원 갈까? 정신이 없다. 공간을 꽉 채운 냄새. 잠깐의 정적이 오히려 숨막히는 식당이었다. 혹시 화연이가 학교가 숨막혀서 여기 오지 않았나? 맞아. 근데 식당에 왔는데 아빠 엄마도 지금 화연이 관심이 없다. 정부라 전화 받아라. 매달 가면 왜 안 와?
정신없다. 거기서 화해는 아웃 완중이다. 여기 가면은 아빠 엄마는 나에게 관심을 줄 것이다. 그러면 상처받은 나는 치료될 것이다. 그런데 아빠 엄마 어떻다? 아빠 무관심. 그러면 화연의 상처는 더 커졌을까? 치료가 됐을까? 나 가겠어? 그리고 이 상황은 딱 그 천지가 자살하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지. 응. 엄마 친구들이 나 따돌려. 네가 걔들 따돌려버려. 친구들이 나랑 안 놀라고 해. 그럼 걔들하고 놀지 마. 그때부터 천지는 엄마와 언니에게 담을 쌓았다고 했었지. 그런데 그냥 안 놀는 게 좋겠는데. 모든 애들이 너 같진 않아. 애들마다 조금 성격이 달라. 친구들과 놀길 좋아하는 그 애들도 있다고. 6학년 되면은 저 친구 좀 많이 만들자. 싫은데? 화연은 보신각을 나와버렸다. 즉 화연은 상처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안고 나와버렸다. 이제 화연은 천지가 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담을 쌓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천지는 자살했었지. 그럼 화연이도 자살할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누가 말리지 않는가 하면 화연이는 조만간 자살할 거야. 그런데 자 작가는 여기서 보자. 천지가 이렇게 자살했고 또 화연도 천지가 똑같은 패턴으로 자살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군가가 또 미라를 공격하고 미라가 자살을 했다. 이걸 반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작가는 만지를 내세워서 화연을 구원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가, 즉 이 게임을 멈출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화연은 보신각을 나와버렸다. 왜 왔느냐고, 혹시 무슨 일 있느냐고, 밥은 먹었느냐고 이걸 기대했는데 한마디라도 물어주길 바랬다. 천지도 그랬겠지. 누가 널 왕따시키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는 보신각에 없었다. 이제 화연은 자기가 완전히 외톨이라고 그런 생각한다. 엄마 아빠? 그럼 다른 엄마 아빠 찾아봐. 그래서 이제 화연은 이제는 엄마 아빠조차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다. 화연은 늙은 엄마 아빠가 창피하기도 했다. 목욕을 해도 나는 것 같은 중국집 냄새도 싫었다. 하지만 결코 엄마 아빠가 싫은 건 아니었다. 이제는 싫었다. 요건 아마 만지가 천지에게 차갑게 걔들아 놀지 마! 라고 했을 때 천지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엄마와 언니가 싫었다. 근데 만지는 그런 경쟁 안 했어? 응? 만지는 그런 경쟁 안 했어? 만지는 좀 친구도 많고 좀 털털한 성격이야. 쿨한 성격이야. 니들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내가 너희들을 왕따시켜주지. 이런 스타일이야. 털털해. 그러다 보니까 천지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 자, 화연은 학교에서 나왔고 집에서도 관심을 못 받자 이제 그 천지와 같이 다니던 시립 도서관에 왔는데 거기에서 5대5를 만난다. 저 아저씨? 어, 왜? 아저씨를 만난다. 자, 뭐 그래야지 사건이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났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난 걸 거야. 만약에 이 둘이 만나서 아무 사건도 안 벌어진다. 그러면 작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지. 그랬는데 만지도 여기 왔는 게 아니야. 만지도 좀 있다가 온다. 여기 오면은 천이가 요즘 어떤 책을 빌렸어? 그게 중요하다. 보성이 센스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일 계속하도록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